자, 원소와 주기율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주 생성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생명체와 지구를 이루는 원소들이 별의 진화 과정 중에 만들어졌다는 그걸 배웠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소들은 어떤 분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원소와 주기율표에서 첫 번째 원소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원소. 네,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불러요. 성분, 가지수 또는 종류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요게 원소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약 110여 종이 알려져 있죠. 자, 현재까지 약 110여 종이 알려져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원소예요. 자,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물질은 이렇게 되는 거지. 물질은 원소들로 구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원소에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금속 원소는 어떤 것들이 금속 원소냐면, 자, 대부분 고체로 존재해요. 자, 그런데 순위 액체로 존재하죠. 이게 예외야. 자, 그 다음에 금속의 경우는 열과 전기를 잘 통해요. 자, 금속은 그리고 고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힘을 가하면은 얘는 부서지는 게 아니라 넓게 펴지거나 아주 가는 실처럼 뽑을 수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성은 퍼짐성 또는 펴짐성이라고 불러. 자, 연성 이거는 뽑힘성. 전성과 연성이 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전자를 잃고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쉽죠. 자, 이런 것들이 금속 원소의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비금속 원소는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나 기체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브로민. 딱 하나, 이거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해. 자,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열과 전기를 통하지 않죠. 전기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광택이 없어요, 얘네는. 자, 그 다음에 이 비금속은 전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원소에 대한 얘기야. 이런 원소들이 자, 어떻게 존재하냐면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거를 간단하게 배워보자. 주기율의 발견. 자,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야, 경원아, 벌써 너 눈 감고 있어. 벌써 졸리면 어떡해? 오늘도 영 수업하기 힘들건데? 졸면 안 돼.
자, 주기율의 발견 맨 먼저 라부아지에. 금방금방 넘어간단 말이야. 라부아지에는 당시까지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시도했다. 자, 요게 이 사람의 업적이야. 그런데 두 번째, 베베라이너는 너 고1 때 배우는 거 이거를 잘 배우고 넘어가야 돼. 니네 때는 과학책이 2학년, 3학년 책이 개편돼 가지고 이 2학년 책하고 3학년 책이 통합됐어. 그래서 고1 때 배운 것들이 고2 때 가서는 안 나와, 그냥.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베베라이너는 세상 원소설을 제안을 했어요. 자, 세상 원소설을 제안을 했는데 이 세상 원소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상 원소 간에는 물리적 성질의 규칙성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데베라노의 세상 원소설이야. 뭐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을 잡았고 칼슘, 스트론튬, 바륨,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세 개씩을 줬는데 운 좋게 이 사람은 1족, 2족, 17족 원소를 순서대로 놓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얘 원자량이 7이고 얘가 39거든. 그럴 때 얘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위에 거 아래 거 더해서 2로 나면 23이 나와요. 실제로 이게 물리적인 양의 규칙성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 자, 그런데 더 많은 쌍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뮬렌즈라는 사람이 원소를 질량순으로 나열을 해봤어. 자, 질량순으로 배열하면 8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는 옥타브설을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발견이 돼 새로운 원소의 발견으로 옥타브설이 깨져요. 새로운 원소 발견으로 맞지 않게 돼.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맨델레프가 자, 맨델레프가 어떻게 했냐면 두 사람 걸 가져갔어요. 자, 뉴랜드하고 데베라이너 거를 훔쳐간 거지, 쉽게 가면은. 자, 원소를 이렇게 배열을 했어. 질량순으로 배열을 하되, 자, 배열하되, 성질이 반복되면 세로로 배열을 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현재 주기율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불러요. 주기율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자, 모즐리라는 사람이 이제, 자, 원소를 번호순으로 배열을 하면서, 자, 현재 주기를 완성을 해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번호순으로 배열이 된 거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지. 경원아, 저 졸음 좀 깨고 금방 넘어간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원소의 구성 입자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원소의 구성 입자 잘 봐. 자, 선생님 설명 다 하고 나면은 책이 끝나버린다, 내용이. 그러니까 책대로 지금 수업하는 거 아니야. 책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원소의 구성 입자. 자, 그래서 원자의 구성 입자라고 하면 되겠다. 원자. 자, 그래서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어떻게 구성되니? 뭐뭐뭐로 이루어지죠? 양성자와 중성자, 원자 핵 구성. 자,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의 개수가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얘가 원소 번호예요. 알아야 돼. 원소 번호.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는데 우리는 자 여기에서는 중성자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전자가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자의 개수는 바로 뭐가 같으냐면 중성의 원자라고 하면은 자 중성의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을 때예요. 양성자 수가 바로 전자 수야. 자, 요걸 꼭 알아야 돼. 양성자 수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원소 번호라 그랬단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어의 전자 배치를 배울 거예요. 자, 보어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우리가 원소를 분류를 할 건데 자, 이거 봐봐. 보어의 전자 배치를 한번 배울 건데 자 보어의 전자 배치를 배우기 위해서 수소 구조를 봐봐. 여기 봐봐. 자 요거를 우리가 원자의 핵이라고 하면은 자 요걸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무한대까지 있는데 자 보어는 이걸 껍질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껍질이라고 표현할 때는 K, L, M, 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자, 이거 요게 다야.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거를 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양자 수 N이라고 표현을 해요. N. 자, 그러면 이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나 채워질까? 경원아? 조금 정신 차려봐. 이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나 채워지느냐라고 할 때, 최대 수용 전자수. 자, 원래는 2n제곱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둘, 여덟, 18, 32 이렇게 채워지거든. 자, 근데, 자, 여기를 보자. 자, 경원씨, 여기 봐. 전자는 우리가 어떻게 채우느냐면 자 20번까지 전자 배치는 자 어떻게 되냐면 K에 둘, L에 8, M에 8, N에 2개 채워지는 게 이게 20번까지의 전자 배치야. 알겠니? 자 그러면 자 이걸 봐. 이제 봐봐. 영원아 지금 졸면 안 돼. 자, 수소는 어떻게 쓰냐면 K 껍질에 하나, 이게 전자가 하나니까. 자, 그 다음에 헬륨은 K 껍질에 둘, 리튬은 K에 둘 채운 다음에 자,
여보세요? 영원아, 저번처럼 너무 오늘 잠을 못 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 빨리 음, 얘기해봐. 어떻게 해줄까?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자, 이거 지금 순식간에 끝나버리는데 너 이게 졸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베릴륨의 전자비치 해봐, 베릴륨. 베릴륨은 K에 두 개 있고 L에 두 개. 그래, L에 두 개. 그 다음에 풍선은, K에 두 개, L에 세 개. 그 다음에 탄소는, K에 두 개, L에 네 개. 그 다음에 질소, K에 두 개, L에 다섯 개. 산소, K에 두 개, L에 여섯 개. 그 다음에 플루어린. K에 두 개, L에 일곱 개. 자, 네온은, K에 두 개, L에 여덟 개. 그러면 나트륨 11번은 K 두 개, L에 여덟 개, M에 하나. 한 개. 그 다음에 마그네슘, K 두 개, L 여덟 개, M 두 개. 그래.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하면 잘한단 말이야. 알루미늄 13번. K 두 개, L 여덟 개, M 세 개. 그 다음에 규소, K 두 개, L 여덟 개, M 네 개. 자, 그 다음에 인, K 두 개, L 여덟 개, M 다섯 개. 그 다음에 황, K 두 개, L 여덟 개, M 여섯 개. 그 다음에 자, 염소, K에 두 개, L에 여덟 개, M에 일곱 개. 자, 아르곤, K 두 개, L에 여덟 개, M에 여덟 개. 그 다음에 칼륨. K 두 개, L에 여덟 개, M에 여덟 개, N에 한 개. 그렇지. N에 한 개. 칼슘이, K 두 개, L에 여덟 개, M에 여덟 개, N에 두 개. 자, 이렇게 채우지. 네, 자,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의 주기와 족을 배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주기와 족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자. 자, 주기와 족. 자, 첫 번째 주기라고 하는 것은 자, 주기율표의 가로줄. 자, 제일 중요한 게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제일 중요해. 결정. 자, 두 번째 결정. 자, 주기를 결정하는 건 뭘로 했지, 경원아? 음성이요, 비금성이요? 어? 전자가 한 개라도 채워진 껍질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봐. 자, 이 K, 얘는 K. 그쵸? 네, 첫 번째 껍질에만 채워졌으니까 1주기. 얘는 KL. 두 번째 껍질까지 채워졌으니까 2주기.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째 껍질까지 3주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그 네, 다음에 요게 네, 4주기. 네 번째 껍질에도 채워졌잖아. 네. 봐, 너 여지껏 선생하고 계속 몇 번씩이나 반복하는데 이것도 다 잊어버렸잖아. 너 분명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해야 될 거 많아. 니네 학교에서 지금 통합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화학, 지구과학 뭐 이거 개별 과목도 한다 그랬잖아.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도. 네.
해야 될 거 많단 말이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기본이니까 지금 열심히 하면서 해둬야지. 그래야 그때 가서 아 요거는 다 아니까 그 시간대 시간 아껴서 파악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자꾸 졸면은 야 지금 다인이하고 준식이는 지금 어디까지 넘어갔냐면 뒤쪽에 이제 생명체하고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해가지고 DNA, RNA 이거 들어간단 말이야. 걔네 문제 두 건 다 풀면서. 네, 그러니까 너도 졸면 안 돼. 알겠지? 네, 자, 이게 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족. 자, 족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율표의 세로줄이에요. 그리고 이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1쪽부터 해서 18쪽까지 있거든. 자, 1쪽부터 18쪽까지의 원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의 모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자, 결정이 중요해요. 이 결정이. 족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자, 족의 결정은 있지? 자, 원자과 전자수로 결정을 해요. 최각 전자수라고도 불러요. 자, 최각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 최각 전자수는 마지막 껍질의 전자수인데, 잘 봐야 돼. 자, 최각 전자수가 한 개부터 일곱 개까지는 원자과 전자수도 한 개부터 일곱 개예요. 근데 최각 전자수가 여덟 개일 때는 원자과 전자수가 0이야. 자, 여기서 중요해. 자, 여기에서 족을 결정할 테니까 봐봐, 족. 자,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 두 개일 때는 1족, 2족이라고 불러요. 근데 3개부터 7개까지는 13족에서 17족이야.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가 0일 때는 18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잘 봐. 여기 봐, 여기. 자, 얘는 하나가 들어있지? 네, 그래, 첫 번째 껍질 하나, 그러면 1쪽이에요. 근데 얘는 요거 봐봐. K 껍질에 두 개. 요거 예외야. 얘는 1쪽이 18쪽이야. 요거 꼭 헬륨은 1쪽이 18쪽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리튬부터 봐봐. 자, 얘는 껍질이 두 개니까 뭐야? 2쪽이죠? 이쪽이, 그 네,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몇 쪽이야? 1쪽, 그 다음에 베릴륨 봐봐. 2쪽이 두 개 2쪽, 들어있으니까 2쪽. 근데 붕소 보세요, 붕소. 붕소는 몇 쪽이 몇 쪽? 2쪽이 13쪽. 그렇지, 2쪽이 13쪽이야. 자, 그러면 여기도 봐봐. 얘 알루미늄은 봐봐. 껍질이 세 번째 껍질까지 채워졌으니까 3쪽이죠. 그리고 세 개 들어있으니까 13족 이렇게 따져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 네, 다음에 얘 봐봐. 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껍질에 하나. 그래서 4주기 1쪽 이렇게 따져요. 그 다음에 얘 봐. 얘 X는 어때? 세 번째 껍질에 6개. 3주기 16쪽 이렇게 따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가 완성이 됐단 말이야. 됐냐, 안 됐냐? 됐어요. 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봐. 자,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자,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과 전자수가 규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이 완성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 경원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어디까지 했냐면 69페이지까지 끝난 거예요. 거기 보면 같은 조건서, 같은 주기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그리고 69쪽 가운데 보면 동그라미 2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닥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맞니? 네, 거기까지가 끝난 거야. 거봐. 근데 이제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만 따로 두 가지만 배우면 요 단원 전체가 끝나.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까지 얼른 끝내보자. 자, 보자. 자, 알칼리 금속을 선생님이 표로 성질을 자, 한번 이렇게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수소를 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까지만 배워볼게. 자, 얘네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은 아래로 갈수록 있지? 감소해요. 낮아져, 감소. 그 다음에 밀도는 아래로 갈수록 증가가 아니라 대체로 증가라고 불러. 여기에서 대체로가 붙었다는 말은 자, 요거야. 나트륨에서 칼륨으로 갈 때 이때 밀도가 감소해요. 이런 중간에 어긋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얘네들 반응성. 자, 반응성은 아래로 갈수록 증가해. 굉장히 반응성이 커져. 그리고 요거 불꽃색이 알칼리 금속의 검출법인데 이게 리튬은 붉은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루비듐도 붉은색, 그 다음에 세슘이 푸른색을 띄어요. 자, 요게 알칼리 금속의 일반적 성질이야. 그러면 얘네들 첫 번째 일족 원소로 일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는 하나겠지. 자, 일족 원소들은 특징이 어때? 전자 한 개를 잃기 쉬워요. 잃고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쉬워.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양이온이 될 때 이렇게 쓰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렇게 플러스 이온들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금속에 비해 자, 무르고 밀도가 작아요. 자, 무르다는 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나무 칼로 잘려 금속이. 그 다음에 밀도가 작다는 말은 물 위에 떠서 반응해. 이런 말이 나오잖아. 아, 그러면 얘네는 밀도가 작구나 라는 뜻을 의미하는구나야. 그 다음 세 번째 공기 중 산소와 굉장히 쉽게 반응을 해요.
자, 그런데 공기 중에 금속이 산소와 반응할 때는 있지, 우리가 산화금속이 된다 그러거든. 자, 이 산화금속이 될 때 금속은 광택도 있고요. 전기 전도성도 있어요. 근데 산화금속이 되면 광택도 없어지고 전기 전도성도 없어져. 그게 특징이야. 그랬을 때 봐봐. 리튬을 반응시키면은 자, 이렇게 반응이 되고 나트륨을 반응시켜도 자, 반응식이 똑같지요, 형태가. 네. 이렇게 되면 이 K2 이렇게 반응.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속 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잖아. 염기성을 떼요. 자, 염기성을 띈다. 여기 염기성을 띈다가 중요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무슨 색? 푸른색. 에이, 붉은색. 페놀프탈레인은 응? 염기에서만 붉은색, 아, 무색하고 그 뭐야 중성하고 산성에서는 무색. 그래서 얘네들 반응을 시켜볼 테니까 봐봐. Li2O를 물에다 넣으면은 이 LiOH가 되고 Na2O도 물에다 넣잖아. 그러면 이 NaOH가 되고 K2O도 물에다 넣으면은 이 반응식 형태가 똑같단 말이야. KOH가 돼. 수산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속은 물과 직접 반응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H2 기체를 만들고 또 수용액은 역시 염기성이 돼요. 자, 그러면 물에다 녹여볼 테니까 봐봐. 두 개 리튬을 물에다 녹이면은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H2. 나트륨도 물하고 반응시키면은 수산화 나트륨에 H2. 칼륨도 물하고 반응시키면은 다 같아, 똑같아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래서 보관을 할 때 얘네는 있지, 물과 산소 접촉, 물과 산소 접촉을 차단해야 돼. 그게 뭐냐면 석유라든지 액체 파라핀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알칼리 금속들은 우리가 보관할 때 물하고 산소하고 너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차단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럼 알칼리 금속도 끝난 거야. 그리고 알칼리 금속 이용해 보면 어떤 게 있니? 우리가 리튬은 배터리에 이용하죠? 네. 배터리. 그 다음에 나트륨은 소금 이런 데 이용하잖아. 네. 그 다음 이제 할로젠으로 들어가. 할로젠. 자, 할로젠은 17조 원소들이에요. 자, 뭐뭐가 있냐면 F2, Cl2, Br2, I2. 녹는 점, 끓는 점은 아래로 갈수록 높아져요, 증가해. 자, 요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태예요. 얘는 상온에서 기체, 얘도 기체. 얘는 액체로 존재해. 요것도 하나 외워야죠. 상온에서 액체인 거 아까 브로민 액체라 그랬지? 얘는 고체예요. 그 다음에 색을 보면은 다망색, 연한 노란색이라고 불러. 연한 노랑.
그리고 얘는 노랑 또는 황록색이라고도 불러. 그 다음에 얘가 젓갈색, 얘가 보라색을 띠거든. 그 다음에 이 할로젠의 반응성을 보잖아. 반응성은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증가했지만 얘는 감소해요. 반응성이 작아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할로젠의 특징. 17조 원소예요. 자, 17조 원소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7개겠지? 네. 원자과 전자수는 7개야.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얻어요.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얘네는 자, 이온이 될 때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이렇게 음이온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공기 중에서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 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자, 얘네들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저기 써놓은 대로 F2, Cl2, Br2, I2라고 써야 얘네들이 물질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자, 17쪽은 금속, 비금속과 굉장히 하는 걸 잘해요. 자, 금속은 금속끼리 반응 안 하거든. 알칼리 금속이 아무리 반응성이 커도 근데 얘네는 비금속이면서 비금속과도 반응해. 자, 나트륨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소금이 돼요. 그 다음에 수소하고 반응시킬 때는 F2는 있지. 암실. 깜깜한 곳에 넣어도 지네가 알아서 반응을 해. 그 다음에 Cl2는 자, 햇빛을 비춰줘야 돼요. 암실에선 반응 안 해. 자, 그 다음에 Br2는 햇빛으로도 반응 안 하니까 가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2는 가열하면서 촉매까지 넣어요. 촉매, 그 다음에 가열. 그러면 HI가 만들어져. 자, 얘네들 여기에서 요놈들은 어떠냐? 아래로 갈수록 반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감소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얘네들 있잖아. HF, HCl, HI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제나 수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름 말 그대로 플로리나수소, 염화수소, 브로미나수소, 아이오디나수소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 그리고 얘네는 물에 녹아 모두 산성을 떼요. 자, 알칼리 금속은 반응하면 염기성을 떼지만 얘네는 산성을 띈다는 거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자 거의 다 끝났다. 자, 물에 소량 녹아요. 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탈색, 표백, 살균작용을 하는 게 17쪽이야. 자, 그래서 자,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자, 이용은 어디에 이용하는지 봐봐. F2 자, 불소치약 이런 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CL2는 소독약. 소독약 이건 또 따로 쓰는 게 있으니까 요거는 자, 우리가 자, 수영장이라든지 수돗물 소독 요럴 때 쓰는 게 CL2. 그 다음에 I2는 요게 바로 이 뭐에 사용하냐? 소독약에 쓰죠. 네, 우리 빨간 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데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할로젠의 이용이야. 알겠지?